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951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네요. 하고 있는 일이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지망생들과 게임회사 직원분들을 위한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번에 찍었던 영상과 반대되는 주제인데요. 안 좋은 게임회사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사용자 기준이 아니라 게임회사 직원 입장에서 고민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 이렇듯 이런 주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참고용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회사가 직원을 볼 때도 적용되지만 직원이 회사를 볼 때도 적용됩니다. 경력을 완전 리셋한다는 건 저연차일 때 더 편한 법이에요. 초기화를 한다고 다이아가 드는 것도 아닌데 지저분한 인간관계가 생기고 성과 없이 시간만 날리고 건강까지 날린다면 그게 더 큰 문제겠죠. 빨리 퇴사하고 도망쳐야 하는 회사의 조건들을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빙고. 정시 퇴근을 할 때 눈치를 주는 경우예요. 자,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일을 다 하고 퇴근을 하는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할 때 눈치를 준다면 꼰대 마인드가 가득한 회사겠죠. 하지만 신입이 칼퇴할 만큼 일을 편하게 주는 회사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집중을 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빨리 퇴근하는데 눈치를 준다면 좋은 팀은 아닐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빙고입니다. 수습 기간에 월급을 깎는다. 보통 월급을 깎진 않습니다. 수습이라는 건 면접만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일해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안전장치죠. 월급을 깎으면 기분도 나쁘고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수습 기간 동안 100% 월급 주는 곳 아주 많습니다. 자, 빙고 세 번째는 적응 기간 없이 실무를 투입시키는 경우입니다. 보통 입사 첫째 날은 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새 컴퓨터를 받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식을 하기도 해요. 컴퓨터 세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레퍼런스 게임을 해보거나 개발 정도가 프로토타입을 지났다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파악하는 시간이 우선입니다. 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이죠. 여태까지 작성되었던 개발 문서나 이 팀의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실무를 하게 된다면 마음만 앞서고 일정 관리가 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가 없는 주먹구구식 개발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은 컨펌하는 방식, 이유가 선명한 결정과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 지라나 노션, 레드마인, 트렐로, 슬랙 이런 것들은 개발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좋은 문화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화를 사용하는 개발팀이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는지를 잘 파악해 봅시다. 자, 다섯 번째는 업무가 단순 반복 작업일 경우예요. 물론 기획에도 단순 반복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신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데이터 노가다나 네이밍 작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되고 뭔가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크리에이티브한 업무가 단 하나도 없이 내가 기획을 하러 온 건지 엑셀을 하러 온 건지 헷갈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업무가 노가다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선임자나 팀장에게 요청을 해보세요. 나도 이런저런 업무를 하고 싶다. 내가 시스템 기획 초안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달라. 업무에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싫어할 팀장은 없을 거예요. 여섯 번째, 회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예요. 개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주 10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프리프로덕션이나 프로토타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말 빡세게 개발할 상황에 하루에 2시간 이상 회의만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는 건 굉장한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그 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미 최선의 안건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논의를 계속하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봐야 판단되는 것도 있죠. 해답이 명확하지도 않는데 계속 회의만 한다면 그건 이제 리더의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입사하기 전에 하기로 했던 업무랑 다를 경우입니다.
채용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는 업무, 그리고 이제 면접 때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른 경우죠. 내가 시스템 기획을 하기로 했는데 시나리오 업무를 배정받는다든지, 전투 기획을 하기로 했는데 UI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예요. 회사마다 업무의 역할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꼭 하나의 기획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기획을 하는 사람이 전투와 관련된 UI는 할 수 있단 말이죠. UX 기획자가 따로 있는 경우보다 자신이 맡은 시스템의 와이어프레임 정도는 스스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채용 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긴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덟 번째는 선임자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혹은 인수인계가 너무 미흡한 경우. 이게 경력자라면 모르겠는데 신입이 선임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위험하죠. 사람마다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주니어 때는 프로젝트나 돈보다 좋은 동료랑 내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사람도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헛경력만 쌓인다면 안 좋은 신호겠죠. 또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꼬여버린 업무를 맡기고 간 상태도 최악입니다. IT 업계에서 업무는 그 일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이전 사람과 비슷한 생산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경력자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정받으면 이게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숙련될 틈 없이 난해한 업무를 도움 없이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건 쉽지 않겠죠. 아홉 번째는 기획서 등의 문서화가 너무 안 돼 있거나 옛날 버전일 경우예요. 업무 자체가 문서화 없이 협업 툴로 잘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프로젝트에선 힘듭니다. 문서화를 한다는 건 그 프로젝트의 세세한 의도를 파악하고 기획을 정리하고 히스토리를 추적해서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문서화가 안 된다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를 모른 채 개발하고 정리가 안 된 기획,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기억력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QA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획 문서를 보고 구현한 것과 다르지 않은지 파악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만듭니다. 구현된 결과물과 기획서랑 다르다면 무엇이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판단이 안 서겠죠? 열 번째, 신입에게 너무 큰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배정받는 경우입니다. 주니어가 일을 잘해서 중책을 맡고 좋은 기회를 가지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파악도 덜 된 신입한테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맡기면 안 되죠. 게임의 중심 재미를 결정짓는 시스템이라든지 구조가 좀 어려운 업무, 매출과 직결되는 업무를 신입이 맡게 된다면 아마도 그 프로젝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11번째는 회식 강요입니다. 은근한 강요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일하는 곳이죠.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하는 회식은 괜찮은데 너무 잦은 회식이 있다면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자리에 참석 안 한다고 압박을 주거나 술을 억지로 권하는 곳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회식 문화만 보더라도 윗선이 얼마나 유연한지 막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닙니다. 업무는 사무실에서 합시다. 자, 12번째, 입사 3개월도 안 됐는데 야근이 잦거나 크런치를 하는 경우예요. 굳이 기준을 두자면 주 2회 이상 야근이겠네요. 런칭을 앞두고 있거나 게임이 너무 흥해서 라이브 업데이트 패치가 자주 이루어진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행복한 상황이겠죠. 신입한테 그 정도로 야근을 시키는 팀은 미래가 좀 암울할 것 같습니다. 13번째,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면접 때나 아니면 연봉 협상 때 구두로 말을 했더라도 입사 전에 처우 조건과 다르다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회사는 꼭 피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런 리더랑 함께 하면 프로젝트가 잘 되더라도 돌아오는 건 없을 거예요. 이게 빈곤판 중간에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 좋은 회사일 리 없어요. 14번째, 코로나 시국에 재택근무를 안 하는 경우예요.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기라면 일시적으로 출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재택근무 환경은
웬만한 회사에선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면접도 화상으로 보는 시기인데 업무도 대외비 유출이 안 되는 선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IT 업계잖아요. 주변에 막 확진자가 터지는데도 재택을 하지 않는다면 사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회사겠죠. 15번째, 주말 출근 강요 혹은 주말에 업무 연락입니다. 누구나 쉬어야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최소한의 업무 집중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IT 업계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데도 빈번하게 주말 출근을 강요한다면 이 또한 도망쳐야 되는 회사겠죠. 보통 주말 수당과 야근 수당을 주는 회사라면 아마 연락이 안 갈 거예요. 16번째, 카카오톡으로 업무 소통을 하는 경우에요. 일상과 업무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프리랜서들은 집에서 일할 때 방문을 걸어 잠궈 놓고 가족들과도 잠깐 분리되어 있다고 하죠. 업무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동료들이랑 소통도 한다면 집중이 잘 안 되겠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쉴 때는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합시다. 17번째는 의욕 없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 욕을 많이 하는 경우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전염이 되죠. 대화의 주제가 항상 회사 욕에다가 상사 욕에다가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사원들과 반대되는 결정이라도 이유를 알고 공감은 못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가장 좋겠죠. 물론 모든 의사결정들을 모두가 다 납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식사나 커피 타임에 회사 욕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의욕이 없고 업무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회사는 비전이 굉장히 불투명할 거예요. 18번째는 리더들의 근태불성실입니다. 정상적인 조직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 결정할 것도 많고 회의나 외부 미팅도 잦을 거란 말이죠. 제가 봤던 좋은 회사의 리더들은 굉장한 시간 부족에 시달립니다. 업무는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수 있어도 고민거리의 총량은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리더들 모두 월급 루팡 같고 딱히 잘하는 것 같지 않다면 그 또한 좋은 조직이 아니겠죠. 19번째, 3개월간 프로젝트 내 퇴사자가 5명 이상인 경우예요. 탈출은 지능순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라면 나도 후딱 준비해 봅시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나간다면 그거는 분명 안 좋은 신호일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이거나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번째는 다른 팀의 동료가 공격적이거나 하대하는 분위기예요. 프로그래머나 아티스트들이 기획자를 하대하거나 공격적이면 굉장히 업무 보람도 나지 않고 피곤하겠죠. 기획자들이 잦은 데이터 실수와 고민 없이 베껴오는 기획만 한다면 다른 팀에서 하대하는 관성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골마진 조직들을 보면 특정 팀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프로젝트를 함께 할 운명 공동체 같은 게 아닌 거죠. 뒷담화나 불만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21번째, 업무랑 무관한 잡일입니다. 화장실 청소나 커피 사오기 등이죠. 이건 재미로 게임을 해서 커피 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내라서 커피를 사오라고 시키면 이건 더 말할 필요 없는 꼰대 집단일 거예요. 도망가요. 22번째는 직원들끼리 사이가 나쁜 경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감성적인 동료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공적으로 끌고 오기도 하죠. 서로 사이가 안 좋다면 업무할 때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사내 연애나 개인적인 다툼으로 분위기가 개판되면 업무에서도 매끄럽진 않을 거예요. 23번째는 남 탓, 말 바꾸기, 가스라이팅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딱히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죠? 남 탓이나 말 바꾸기는 책임 회피의 대표적인 스킬이에요. 분위기가 좋을 리도 없고 인신공격이나 무시 그리고 이유 없이 갈구는 조직도 도망쳐야죠. 가끔 직급이 높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동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도망갑시다. 자, 24번째는 업무 지시를 내릴 때 명확한 의도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예요. 소위 말해서 까라면 까죠. 더 좋은 의견이나 실수를 지적했을 때 인정을 하거나 건설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리더의 고집만 부린다면 프로젝트의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존심만 세우는 상황인 거죠. 리더는 업무를 잘 시키는 것도 실력이에요. 패치나 업데이트 일정으로 바쁠 때가 아니라면 리더가 매번 시간을 들여서 납득시키는 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니어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발전해서 더 빠르게 프로젝트에 기여할 테니까 말이죠. 서로 업무 스타일이 익숙하다면 이 과정도 최소화될 거예요. 바쁘다고 대충 까라고 하면 동료들이 회사에 그냥 작은 톱니바퀴 하나처럼 느껴지고 의욕도 안 서겠죠. 자, 마지막 25번째 빙고. 윈도우나 오피스 등의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면 그 돈 아끼는 회사는 직원들 복지도 월급도 잘 됐을 경우 인센도 전부 아껴버릴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업무를 잘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빙고까지 마무리했네요. 3개 빙고라면 빠르게 도망가시고요. 1-2개 빙고라면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업데이트 합시다. 0개 빙고라면 충분히 괜찮은 회사예요. 퇴사 욕구가 좀 들더라도 좀 더 참아볼 만합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